4월 2일입니다. 4월 1일 자정 지나가지고 지금 밤 12시 정각 바로 지났습니다. 근육의 쓰임을 어떻게 하면은 뇌에 잘 전달이 되고 그게 각인이 되고 동작이 거기에 습관화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구독자분들 눈치를 안 보는데 유일하게 조금 눈치를 보는 분의 질문이어가지고 아예 요즘 트렌드가 뭐 지금 코로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트렌드가 영상 제작을 스포츠 동작을 영상 제작하는 그런 게 요즘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선 마이크도 지금 최근에 생기고 해서 있던 차에 연습도 해볼 겸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오늘 밤에는 독서를 좀 세게 하려고 책을 보다가 출출해가지고 컵라면 큰 거 하나 먹은 바로 직후라 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도 체육관을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도는 한 7개월, 대한검도회 이제 그 일본식 검도 옷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했고, 그 다음에 배기 검도 있거든요. 배기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배기는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권투는 아마추어 권투 구분됩니다. 프로 권투랑 아마추어 권투는 한 7, 8개월 좀 다니다가 거기서는 사실 소득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제 프로 권투 젊은 바로 현역 은퇴한 선수에게 한 2, 3개월 정도 개인 지도를 좀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이제 그 다른 레포츠는 뭐 다양하게 있고 근데 제가 배우면서 늘 이제 자주 들었던 말이 힘 빼라. 힘 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할 때도 이렇게 스탠스를 잡으면 어깨 힘 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힘 안 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가르치는 분한테 그럼 이렇게 힘 빼버릴까요? 하니까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힘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무래도 도장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것과 그다음에 체육과학 지식과 연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힘을 준다, 힘을 뺀다는 걸 이제 주제를 완전히 다른 주제예요. 접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주제로 두 가지를 잡아보면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웠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헬스장에 가니까 여기에 힘을 주면서 의식을 집중하면서 해야 여기가 잘 발달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잘못 들은 것인지 트레이너에게 아니면 그 트레이너가 정말 잘못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되 자세가 보이나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한다면 팔굽혀펴기 자세는 여러 가지 손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발달 부위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깨와 가슴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깨와 가슴에다가 무턱대고 힘을 준다고 해서 그게 발달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손을 이렇게 얼굴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정석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팔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얼굴은 바닥에 닿았을 때 이렇게 손보다 앞에 내리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슴에 의식적으로 힘을 준다. 가슴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에 힘을 준다 안 준다 떠나서 힘을 줄 수밖에 없도록 이제 자세를 강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가슴에 힘을 줄 필요는 없듯이 그 부위에 힘이 들어가게끔 자세로서 이제 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거는 뭐냐면은 동작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동작을 익히고 그게 습관화되고 이제 구체화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각인이 되는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
굉장한 힘을 주죠. 어린애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음마를 걸을 때 과도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걷거나 특히 점프 동작을 할 때는 공중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공중 동작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살짝 뛰어내릴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신 기간 때 10개월을 완전히 채우지 않고 조산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경우 그 웅크리는 자세, 그 과정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웅크리는 자세에서는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꽉 끼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용을 쓰면서 코어가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렇지 않고 조금 조산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축 늘어져 버려 있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대근육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걷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보조 운동이 좀 필요한 그런 게 되겠죠. 그렇듯이 어쨌든 근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자전거 타기로 돌아간다면 처음에는 핸들을 굉장히 꽉 붙잡게 되겠죠. 정말 손과 어깨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필요 이상의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필요한 만큼의 힘을 줍니다. 예, 여기서 요점이 바로 필요한 만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태권도 동작을 한번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돌려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돌려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 근육 군이 큰 덩어리가 있고 예를 들어 엉덩이 근육 덩어리는 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눈썹 위에는 근육이 또 작잖아요. 여러 근육 덩어리들이 600여 개로 본다면 방금 했는 이 돌려차기 한 동작이 근육 덩어리에서 300여 개의 근육군을 동원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을 할 때 아까 제가 자전거 타기에서 바로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효율성 있는 동작 그리고 꼭 필요한 근육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익힐 수 있을까? 과도하게 야 하면서 이렇게 돌려차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찾아갈 것이냐? 제가 드리는 대안은 좀 무식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그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접점을.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힘을 줘야지 할 수 있죠. 처음에 배울 때는 아주 집중을 해야 되고 하지만 나중에는 편안하게 툭툭 집기를 해도 콩 같은 작은 것들도 쉽게 집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 동원되는 근육의 최접점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는 여러 번, 아까 언급하지만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은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코치가 할 때마다 자세를 계속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살짝 빼고요. 여기서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살짝 빼고요. 아까 제가 별로 관계 없는 주제인 것 같지만 팔굽혀펴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슴에 힘을 줘서 가슴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부위, 그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 부위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자세, 예, 거기에 필요한 자세를 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골프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취하게끔 하는 그걸 어드바이스 해주는 코치를 만나서 조언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능하다면 대형 거울 같은 걸 보고 또는 자기 자세를 어떤 뛰어난 선수의 동작과 함께 비교해가면서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계속 교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자세를 얻게 되고 그 좋은 자세에 따른 근육을 동원되는 근육을 적절하게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만 계속해서 이제 반복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또 언급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좋은 자세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자면 방금 제가 아까 돌려차기라는 거 보여드렸는데 후려차기라는 게 있습니다. 후려차기. 이 후려차기에서 굉장히 동작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돌려차기처럼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역동작이 나요. 이렇게 상체를 마지막에 끊어주면서 더욱더 이제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성이 있는데 후려차기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했듯이 마지막에 허벅지가 나갈 때 최대한 상체를 살짝 튕겨주면서 반대로 장요근 부위가 쭉 늘어나도록
이런 거는 이제 익히는 과정에서 코치가 동작 분석을 해서 뭐 꼭 비디오 분석까지 아니더라도 코치가 눈으로 육안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서는 마지막 동작에서는 팔을 살짝 빼줘봐. 익히는 과정에서는 약간 오버하듯이 오히려 더 많이 빼줘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익히게끔 이제 계속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자세를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코치를 만나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자기가 그 동작에 필요한 만큼의 힘을 쓸 수 있는 효율적인 힘 사용을 자기가 익혀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 보다가 컵라면 하나 먹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니까 막간에 한번 재미로 한 번씩 보시고 와 시골사부 발차기 하네 잘 못하네 이렇게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